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슥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시험이 세 가지나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주말에 이렇게 정리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쉽게도 좀 뒤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요일 날에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 정리본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학 정리 2단원 각기둥과 각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각기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 각기둥의 전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불인데 우리가 각기둥과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각불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렵다면은 그냥 여러분들 생긴 거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각기둥 보겠습니다. 각기둥은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죠. 평면도형이 아니죠. 이런 각기둥을 우리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각기둥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 기둥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정해지냐? 여기는 삼각, 사각, 오각, 육각기둥이죠.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집니다. 여기 봅시다. 삼각형이죠. 여기는 사각형이죠. 여기는 오각형이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우리가 항상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각기둥의 겨냥도는 이렇게 입체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실선과 이 점선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입체동의 겨냥도를 그릴 때에는 보이는 부분은 실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야겠고,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현해야겠죠. 자, 그럼 이런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입체도형을 볼 때에는 밑면이 중요합니다. 이 밑면과의 관계에 따라서 옆면도 보이고 왜 수직인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밑면은 있대, 윗면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뒤집으면은 그게 밑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면이라고 용어를 통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면, 기역, 니은, 디귿 여기 위에 있는데도 밑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면, 리을, 미음, 비읍 여기 아래에 있는데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뒤집어도 밑면, 다시 뒤집어도 밑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밑면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합동이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합동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자, 즉 위에 있는 밑면과 아래에 있는 밑면의 크기가 다르죠. 이거는 합동이 아니란 뜻이잖아.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부른다. 자, 각기둥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 밑면은 아니다. 밑면은 항상 서로 평행하고 평행은 하죠. 하지만 합동이 아니니까 이건 밑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밑면과 나머지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나는 게 뭐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옆면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이 밑면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면들은 다 뭐라고 했어? 아까 위에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죠. 이 나머지 면들. 근데 이 나머지 면들이 뭐라고? 자, 이 나머지 면들은 바로 이 옆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여기 기역, 리을, 미은, 니은, 그리고 여기 옆에 세 가지 면은 모두 옆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뭐라고? 직사각형이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불과 항상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갑니다. 각기둥과 각불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 다른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각기둥의 구성요소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항상 이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떤 기존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그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먼저 모서리는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자, 여기 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면이 있죠.
그럼 여기와 여기 만나는 게 뭐야? 여기죠. 여기를 모서리라고, 여기도 여기랑 만난 게 여기도 모서리라 하죠. 자,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뭐라 했어요? 꼭지점이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각불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 각불은 조금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각불만의 꼭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각불 부분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높이죠. 여기를 근데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부분이 높이인 거예요. 만약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온 부분을 높이라고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항상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자, 두 밑면은 뭐라 했어? 아까도 평행이고 합동이라고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기둥의 구성요소. 먼저 우리는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를 이렇게 공식화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식화된 부분에 항상 들어가는 건 뭐야? 밑면의 변의 수. 자, 그럼 우리가 삼각기둥, 자, 사각기둥, 자, 오각기둥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 뭐야? 일단 삼각기둥은 밑면의 변의 수가 3개고, 사각기둥은 4개고, 오각기둥은 5개죠. 자, 한번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맞죠? 그러면 여기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밑면의 변의 수는 3, 그리고 2를 더해주면은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각기둥은 4 더하기 2에서 6이 되겠고, 오각기둥은 5 더하기 2가 돼서 7이죠. 그럼 여기서 2가 뭐냐? 바로 밑면의 개수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옆면의 개수고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잇고 있는 밑면의 개수죠. 두 번째로 꼭지점의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의 수는 일단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1을 해주는 건데, 삼각기둥은 그럼 6이 되겠고 사각기둥은 8이 되겠죠. 오각기둥은 10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변의 수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 위에 3개, 아래 3개에서 곱하기 1을 해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모서리 개수는 그럼 몇 개냐? 곱하기 3을 해주니까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3은 12,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면서 두 눈으로 직접 봐보면, 자, 모서리 수는 이렇게 머리 쪽, 그리고 다리 쪽, 그리고 몸통 쪽에서 이렇게 세 쌍이 있는 거라서 곱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전개도는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게, 밑면은 반드시 합동해야 되고, 그리고 각기둥의 경우에는 이 옆면은 다 사각형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의 길이가 똑같은지 다른지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각불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불은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입니다.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밑면이 한 개밖에 없죠. 위에 밑면이 있었다면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각기둥이 됐을 텐데, 이거는 밑면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각불도 마찬가지로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육각불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D이어 각불의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에서 우리 각기둥과 비교를 해야 될 게, 각불은 밑면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밑면과 만나는 이런 옆에 있는 면들은 바로 옆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까 각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만났을 때 수직이었는데 여기는 수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각불의 옆면은 각기둥과 다르게 삼각형. 각기둥은 뭐였어요? 옆면의 모양이 다 직사각형이었죠. 여기 이렇게 보이죠? 자, 다음 각불의 구성요소입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부는 마찬가지로 모서리라 부르고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각기둥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부분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냥 생긴 것만 보면은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각불의 꼭지점에 대한 설명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옆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모이는 부분, 이게, 자, 여기는 옆면이 다 안 모이죠. 여기 반대편에 있는 거는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꼭지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여기는 옆면들이 다 모이는 거라 해서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여기에서 수직이죠. 이거는 각기둥과도 살짝 비슷하네. 왜냐면 우리가 밑면에서 밑면에 있는 수직 높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기둥, 사각기둥, 자,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면의 개수가 밑면의 변의 개수, 여기도 3개, 4개, 5개라고 치면은 여기는 4 더하기 1은 5 더하기 1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 각기둥의 구성요소 설명할 때도 여기 각기둥 여기가 더하기 2였잖아. 왜 더하기 2였어요? 밑면이 2개니까. 근데 각불은 밑면이 1개라서 더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요. 여기는 아까는 꼭지점의 개수가 곱하기 2였는데 여기는 그냥 더하기 1이네요. 왜냐면 여기도 밑면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더하기 1 해준 거는 각불의 꼭지점 개수고 여기 밑에 밑면의 변의 개수에 따라서 꼭지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서리 개수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이었는데 각불은 곱하기 2잖아요. 이거는 밑면이 1개 더 부족하니까 몸통과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머리통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몸통과 다리 쪽만 해서 곱하기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2는 6, 4 곱하기 2는 8,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각기둥과 각불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기둥과 각불. 먼저 밑면의 개수 차이입니다. 각기둥은 밑면의 개수가 2개죠. 그리고 각불은 1개입니다. 자,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뭐예요? 여기는 각기둥은 직사각형, 그리고 각불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배워왔던 이 구성 요소들의 공식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